지난 10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서구 지식경제부 장관은 아랍에미리트가 내년쯤 원전 4기 정도를 추가로 발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박은정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가 김재호 판사로부터 청탁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도권 주택 경기 침체와 서울시 재건축 재개발 정책 기조의 변화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이틀째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0.78, 코스닥 1% 넘게 하락 조정을 받았는데요. 송주희 기자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이틀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낮췄는데요. 자, 중국발 모멘텀을 기대하던 주가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시황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15.7포인트 내린 2천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주요 경제 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낮춘 데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개인이 2,991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340억 원, 1,107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도 1,639억 원의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은행과 전기전자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내렸습니다. 중국 경기 회복의 수혜 업종인 철강금속의 낙폭이 가장 큰 가운데 의류정밀과 섬유의복, 증권, 기계 등도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하나금융지주와 호남석유, S오일, 기아차가 상승했습니다. 반면 현대중공업이 3.1% 하락한 것을 비롯해 LG디스플레이와 롯데쇼핑, 하이닉스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6.12포인트 내린 533.62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 중국 관련주들 역시 대거 하락을 했는데요. 자, 아무래도 이 투자 심리를 상당히 위축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망치가 얼마나 약화된 건가요? 네, 오늘은 중국 경기와 관련된 업종들의 낙폭이 두드러진 하루였습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어제 전국 인민대표자 회의를 앞두고 올해 중국의 GDP 성장률을 7.5%로 조정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지난 2004년 이후 8년 만의 최저치이자 지난해 경제 성장률 9.2%보다 크게 하락한 수준입니다. 재정적자 규모도 기존 9천억 위안에서 8천억 위안으로 낮춰 적극적인 재정 정책 기조에서 한 발짝 물러선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이 목표치를 무리하게 잡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7.5% 수준은 공격적 경기 부양보다는 안정 성장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결과적으로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던 국내 증시 투자자들에게는 다소 실망스러운 발표 내용인데요. 그 결과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오늘 주가를 끌어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오늘 철강금속이 2.4%, 기계가 1.63% 하락하는 등 중국 경기와 관련된 업종들의 낙폭이 컸습니다. 종목별로는 포스코가 3.08% 내렸고 두산인프라코어도 4.63%나 하락했습니다. 이 밖에 동국제강, 현대제철들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철강과 화학, 기계 등 중국 경기 관련주들의 당분간 여파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4월 이후 물가 변동률이나 구매 관리자 지수 등을 고려해 투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정부가 실질임금 증가, 국민복지 지출 증대 등 내수 증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만큼 음식료나 화장품 같은 중국 내수주에는 꾸준한 관심을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IT 기업인 애플의 주주총회에서 처음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하는데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네, 국민연금이 애플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미국 최대 연기금인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 캘퍼스가 주도한 이사 선임 제도 개혁에 동참을 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달 23일 미국 캘리포니아 쿠퍼티노에서 열린 애플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시 과반수 득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의안 정관 변경권에 찬성했습니다. 캘퍼스가 제안한 이 안건은 이사 후보 수가 선임 예정인 이사 수보다 적을 경우 의결 요건을 기존 최다 득표제에서 과반수 득표제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캐버스는 지난해에도 73%에 달하는 주주의 동의를 얻어 과반수 득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을 추진했지만 이사회에서 채택을 거부하면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캐버스에 따르면 기존 최다 득표제에서는 이사 선임에 반대하려면 보류 의견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보류 의견은 득표수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주주들은 사실상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회사가 선임하려는 이사 수보다 후보 수가 적은 경우 투표수와 관계없이 찬성표를 단 한 표만 얻어도 반대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사로 선임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F이사회가 과반수 득표제를 도입하는 안을 결국 채택을 하면서 애플은 이사를 선임할 때 절반 이상의 주주로부터 찬성표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국민연금은 이사와 회사의 이해관계가 엇갈릴 경우 이해상충 보고서를 작성해 주주들에게 공개하는 방안과 정치기부금 내역과 절차를 공개하는 방안 등 소액주주들이 제시한 주주 제안에는 의결권 행사 지침에 따라 반대표를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 관련 소식을 송주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지난 10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사업체 규모별 임금 총액을 집계한 결과 종업원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263만 8천 원으로 대기업 근로자 평균 임금 417만 5천 원에 63.2%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00년 중소기업 상용직 근로자 평균 임금은 153만 원으로 대기업 214만 7천 원의 71.3% 수준이었지만 이후 임금 격차가 계속 벌어졌습니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아랍에미리트가 내년쯤 원전 4기 정도를 추가로 발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유전 개발 계약 서명식 참석자 아부다비를 방문한 홍 장관은 현지 시간 5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터키와도 원전 수주와 관련해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어 우리가 가장 가능성이 큰 나라가 아닐까 싶고 베트남도 비교적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UAE 원전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해 앞으로 2,000명의 엔지니어가 필요하다며 당초 UAE 측이 전체 인력의 30%만 한국인으로 하라고 했는데 지난해 말 100% 한국인으로 해달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박은정 인천지검 부청지청 검사가 김재호 판사로부터 청탁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당국 관계자는 박 검사가 어제 서울중앙지검을 통해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전달한 진술서 내용 중에 김 판사로부터 기소 청탁 전화를 받았다는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해당 누리꾼을 기소하면 법원에서 그 다음은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는 의미의 진술도 있는 것으로 전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 판사는 기소 청탁 의혹과 관련해 통화는 했지만 청탁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도권 주택 경기 침체와 서울시 재건축 재개발 정책 기조의 변화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 2일 현재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 재건축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평균 매매 가격은 3,162만 원으로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 1분기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은 금액입니다. 강남 3구 재건축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평균 가격은 2006년 4분기 3,562만 원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4분기 2,893만 원을 제외하고는 매 분기 3천만 원을 웃돌았습니다. 4.11 총선부터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금품을 살포할 경우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고 선거 범죄 가운데 금품으로 유권자나 후보자를 매수하거나 인터넷과 SNS 등으로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을 공포한 경우 당선 무효형 이상을 선고하는 엄정한 양형 기준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선거 범죄 유형별로 당선 유무효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세부적인 벌금형 양형 기준을 마련하되 상대적으로 중한 선거범죄 유형에 대해서는 징역형까지 권고하는 양형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장이 위안화 환율 변동폭을 적절하게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관영통신 신화는 저우 샤오찬 중국 인민은행장이 환시장 수급에 더 부응하기 위해 위안화 환율 변동폭을 적절하게 확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저우 행장은 위안 환율 변동폭이 점진적으로 확대돼 왔다면서 인민은행은 그 폭을 더 늘릴 수도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민은행은 지난 2007년 5월 위안 환율의 하루 변동폭을 0.3에서 0.5%로 확대했습니다. 네, 자영업자의 빚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하는데요. 이현성 기자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가 얼마나 심각하던가요? 소득 대비 부채 비중 그리고 부채 증가 속도 모두 임금 근로자의 2배를 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5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한 자료를 보면 자영업자의 금융부채 증가율은 20%로 상용직 임금 근로자 12%의 2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중은 173%로 역시 임금 근로자 97%와 비교해 2배의 빚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매월 부담하는 이자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은 19%로 임금 근로자 11%보다 빚 상환 부담이 훨씬 컸습니다. 이번 자료는 금융감독원이 한국은행 통계청과 공동으로 발표했던 2011년 가계금융조사 결과에서 인용된 것이지만 금융감독은 올해에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기가 악화될 경우 자영업자들의 원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고 금융기관의 부실 위험도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대외 여건이 어려워질 때 부실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금융회사의 대출 증가액과 리스크 관리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영업이 부진해지자 빚을 내서 장사를 이어가는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경우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상된 비용을 판매 가격에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이 금감원이 자영업자 대출에 대해서 이처럼 긴급 점검에 나섰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봐야 될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가계 부채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거시 경제의 흐름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단 첫 번째 가계부채 문제부터 보면 자영업자 대출은 간신히 진정세를 되찾고 있는 가계부채의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대출은 중소기업 대출로 구분이 되고 있지만 성격을 따지고 보면 사실상 가계부채와 같습니다. 창업에 실패했을 경우에 고스란히 그 빚이 가계빚으로 넘어가기 때문인데요. 이와 함께 거시경제 흐름도 현재 자영업자 대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금감원의 한 고위 관계자는 고유가에 따라 원가가 올라가면 자영업자들은 이를 전부 가격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 원가 상승에 대한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는 5월이 가계부채와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의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유럽 재정위기가 최소 5월까지는 불확실성을 더할 수밖에 없고 국내 경기 역시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네. 자, 은행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대출을 회수하면은 그 어려움이 더 가중되지 않을까요? 예, 하지만 다행히도 아직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금융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은행들의 대처가 빨라지는 수준을 밟고 있는 수준입니다.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이상 신호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고 자영업자 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 부동산 시장의 위축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은행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현재 1% 초반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던 2008년 이후 자영업자 연체율이 1%대에 올라선 것은 처음인데요.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연체율이 오른 것도 문제지만 자영업자 대출 자체가 부실화된 비율이 늘어나는 게 더 큰 부담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 위축이 된 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대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부동산 담보 대출인데요. 부동산 담보 대출은 담보가치 인정 비율, 즉 LTV와 총부채 상환 비율, 즉 DTI 등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수월한 편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부동산 시장이 워낙 위축돼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고민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시중은행 담당자는 대출 기간이 만료된 대출자 중에서 부동산 매매 자체가 되질 않아 연체를 기록하는 대출자들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가계 부채와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 경제의 위축, 여기에 부동산 불안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취약 계층인 자영업자를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이에 따라 향후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현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녹십자는 미국 식품의약국이 자사가 개발한 혈우병 치료제 그린진 F에 대한 임상 3상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린진 F는 녹십자가 지난 2010년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개발한 3세대 유전자 제조합 혈우병 치료제로 알부민과 혈장 단백 대신 아미노산을 사용해 안전성을 개선한 제품입니다. 이번 임상 승인에 따라 녹십자는 올해부터 미국, 유럽 등 25개 기관에서 임상 3상 시험에 들어가 2014년까지 FDA로부터 품목 허가를 얻을 계획입니다. 현대차가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제작한 승용차 벨로스터와 지난해 3월부터 6월 생산한 트라고, 메가트럭 와이드캡, 유파워 트럭 등 화물차 3종 415대에 대해 리콜을 실시합니다. 이들 차량에서는 실내 좌석 내장재의 난연성이 안전 기준에 못 미치는 결함이 발견돼 화재 시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2010년 11월부터 2011년 5월 사이에 제작한 엑센트 950대도 배터리 전기 배선 결함으로 리콜을 실시합니다. KT가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인 올레 모바일 퓨처리스트 10기 과정의 참가자를 오는 29일까지 모집합니다. 4년제 대학 3학기에서 6학기 재학생과 휴학생이면 참가할 수 있고 서류와 면접 전형을 거쳐 300명을 선발한 후 5월부터 10개월간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LG전자가 시네마 3D TV 출시를 기념해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전국 LG전자 판매점에서 판촉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 기간 동안 60인치 이상 시네마 3D TV를 구입하면 20인치대 시네마 3D 소형 TV 한 대를 무상으로 증정합니다. 또 55인치 3D TV를 구매하면 120만 원 상당의 노트북을 증정하고 47인치 제품 구매 고객에게 50만 원권 상품권을 제공합니다. 네, 이상으로 생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